이번 주는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게 돼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요 코드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조금 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차원 축소, PCA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진도를 교수님께서 나가셨다라고 알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드를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항상 하던 파이썬과 scikit-learn 그리고 numpy OS 그다음에 그래프 출력 위한 이러한 설정들을 인풋을 해주고요.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연결을 먼저 해둘게요. 연결이 됐고 요거는 제가 따로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렇지만 한 번 더 구글 드라이브도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줘 봤고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정 이렇게 불러오고 다 모듈이 제대로 임포트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줍니다. 조금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작은 것 같아서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PCA, 차원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는 데이터셋을 어떤 걸 사용해 볼 거냐 하면, 그냥 저희가 임의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60개의 샘플을 뽑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균등분포로 0부터 1까지의 실수를 뽑아서 60 by 3 행렬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x라는 거를 출력을 해보면 요거를 돌리고 나서 네. 그리고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가 3차원 데이터예요. 그래서 3차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 거기에 이제 각을 균등분포로 뽑은 걸 가지고 각을 넣어줘서 이제 그 각들을 코사인과 사인으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준 다음에 3차원 데이터에 이제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냥 출력을 이렇게 하고 코드를 열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컬럼이 3가지이고 이 샘플 수가 60개인 이러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컬럼들은 여기 0, 1, 2겠죠? 이 각각의 컬럼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PCA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SVD를 사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VD 요 수식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 건데, 이러한 수식에서 이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에서 이제 이렇게 X를 통해서 U와 V 트랜스포즈를 구하게 되면 그 구해진 V 트랜스포즈를 다시 한번 트랜스포즈해서 만들어진 게 V. 그래서 이 V가 주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SVD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SVD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U 행렬, 그 다음에 시그마 행렬, 요거를 S 행렬이라고 할 거예요. 시그마 행렬, 그리고 V 트랜스포즈 행렬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때 나온 V 트랜스포즈를 다시 한번 트랜스포즈해서 최종적으로는 V, 주성분 V 행렬을 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해당 수식에서 각각 행렬들의 사이즈,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U 행렬 같은 경우에는 M by M. 여기서 M이 샘플 개수고 N이 특성 개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예제로 보면은 우리는 컬럼을 3개, 즉 특성을 3개를 만들어줬고 샘플을 60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M, 즉 샘플 값이 60이고 M이 60이고 특성 개수, 즉 n이 3인 이러한 예제를 가지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볼 거는 U 행렬이 60 by 6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행렬이 60 by 3이고 그 다음에 V 행렬이 3 by 3인 그렇게 만들어줘서 사용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SVD 분해를 통해서 PCA가 찾고자 하는 주성분을 한번 실제로 뽑아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SVD를 가지고 PCA를 이제 구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PCA는 이 PCA는 좀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조금 원점에 맞춰져 있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균등분포니까 그 균등분포에서 그 중심이 원점이다. 즉 평균이 0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셋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의 점에다가 평균값을 빼서 모든 점들의 평균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균등분포 그래프, 예를 들어서 2차원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2차원 그래프의 중심점을 0으로 맞춰준다. 그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centered는 각각의 샘플 값들에서 x의 평균을 빼주는 값. 그래서 결론적으로 x-centered의 평균도 0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PCA의 기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리니어 알지브라의 SVD 패키지를 이용해서 아까 봤던 U 행렬, 시그마 행렬, 그리고 V 트랜스포즈 행렬을 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는 주성분이라는 그런 어떤 값을 가진 V 행렬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통해서 우리가 USVT를 구하게 되면 그 V 트랜스포즈를 다시 한번 트랜스포즈해서 V를 얻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 그 리니어 알지브라에 SVD를 이제 임포트를 해서 이게 numpy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를 해서 x-centered라는 그 우리 요 행렬을 평균을 0으로 맞춰놓은 거를 이제 넣어줘요. 그러면 SVD 넣어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U 행렬, 그 다음에 시그마 행렬, 그 다음에 V 트랜스포즈 행렬을 뽑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건 차원 축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3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조금 이 데이터에서 가장 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떠한 분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뽑아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3개 선택하면 그냥 완전 100%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V 행렬의 첫 번째 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 각각 주성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 주성분 개수는 원래 데이터셋의 특성의 개수. 그러니까 3개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거는 2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코드를 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T 트랜스포즈 해서 우리가 원하는 V 행렬을 얻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X 센터드를 먼저 한번 봅시다. 해보시면 아까 얻었던 마이너스 1.01570021에서 어떤 값이 더해지고
평균값이 빼져서 마이너스 9.77 이런 식으로 아니네요. 마이너스 0.3976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평균값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 x민을 빼준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각 이제 컬럼에 대해서 평균들 값을 이제 요 각 샘플에 대해서 빼줬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아까 뽑은 값이 뭐 0.0 마이너스 0.03 이런 식이었는데 그 값을 빼주니까 이렇게 그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x 센터드의 민을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다시 x민을 볼게요. 지금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0으로 만들어준 0의 이제 0이 중심점이 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U 행렬, S 행렬, 그다음에 V 트랜스포즈 행렬을 구하고 다시 이 V 트랜스포즈를 트랜스포즈해서 주성분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얻은 이제 V 트랜스포즈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음, 이렇게 얻은 거에서 우리는 요 한 개, 두 개만 사용을 할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 중에서 요게 첫 번째 주성분이고 요게 두 번째 주성분이고 요게 세 번째 주성분인데 이 세 번째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요 위에 두 개를 반영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행렬을 분해를 해서 주성분을 뽑아봤잖아요. 근데 분해한 행렬을 다시 만들어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m,n으로 x를 리쉐이프 해준 다음에 리쉐이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USVT를 구했었죠. 근데 여기서 U랑 V 트랜스포즈는 모두 행렬이긴인데 S 같은 경우에는 행렬이 아니라 벡터로 반환이 돼요. 그 이유가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행렬이 있다라고 하면 대각선 방향에만 값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행렬을 표현하지 않고 벡터로 이제 값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분해한 행렬들을 다시 조합해서 이제 다시 원래 행렬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벡터로 얻은 값을 다시 행렬을 변환해준 다음에 걔네들을 합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S를 MP0S로 해서 그 대각 행렬 그 벡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각 행렬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행렬 요 x 센터드랑 그 다음 네, 다시 만든 행렬은 u.s.vt 요거겠죠. u 프로덕트 시그마 행렬 그다음에 더 프로덕트 v 트랜스포즈 행렬 한 개 이제 다시 만들어 본 거고 이게 원 행렬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같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보는 과정이었어요. 즉 다시 한번 요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PC에서 이제 SVD라는 방식대로 주성분을 얻게 되는데 그 수식이 X는 유행렬, 그 다음에 다 프로덕트, 시그마 행렬, 다 프로덕트 V의 트랜스포즈 행렬이었고 우리는 그 SVD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각 행렬들을 구할 수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V 트랜스포즈 행렬을 얻었을 때 이 V 트랜스포즈를 다시 한번 트랜스포즈 해서
이제 V 행렬이 주성분 행렬인 V를 얻을 수 있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셋이 세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특성을 실제로 출력을 해봤다. 그리고 각각 분해된 행렬을 다시 한번 조합해서 원래 행렬로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해보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D차원으로 투영을 하는 건데 뭐 딱히 크게 중요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C1, C2를 각각 뽑았었죠. 이런 식으로 C1에서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C2에서 두 번째 행,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성분을 각각 얻어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WT라고 해서 이제 V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즉 V라는 우리가 얻은 그 주성분 행렬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요거는 뭐 3 by 2 행렬 이런 식으로 행렬로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얘를 그냥 이제 X 센터드와 내적해서 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요. 올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D차원으로 투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SVD를,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SVD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주성분을 뽑아봤었는데, 사실 사이클런에서는 이 PCA를 굉장히 간단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데이터셋에서 평균 맞춰주기 위해서 빼줬었죠? 근데 그 작업도 이 PCA 사이클런 이제 모듈에서는 바로바로 대신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PCA를 하고 싶을 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이클론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좀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이클론에서 이제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디컴포지션이라는 사이클론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PCA를 임포트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PCA 우리 다양한 모델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죠.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살펴봤는데 다양한 모델에서 항상 이제 들어가는 게 이러한 매개 변수들이 들어갔었죠. 이 매개 변수들 중에서 우리 PC에서는 좀 꼭 지정을 해줘야 될 게, 꼭은 아니지만 좀 지정을 해줄 만한 게 여기 주성분의 개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특성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 두 개의 특성만 이용을 해볼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델로 만들어준 다음에 fit transform을 하게 되면은 여기 x2d에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x2d를 이렇게 뽑으면 두 개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행과 열들을 얻게 되고요. 이제 한 5개만 뽑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X2D를 SVD를 활용해가지고 얻은 값에 대해서는 위에 행렬과 값과 부호만 반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using SVD는 뭔 차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PCA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뭐 점들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지면서 벡터가 반환이 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벡터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포에 따라서 그려진 그런 그런 직선, 뭔가 선이 그 선 자체가 뭔가 정보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 그 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가 더 중요한 값이에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도 우리는 그 어떤 방향성보다는 그런 선이 그려지는 형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셋을 이제 다르게 해서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축이 반대로 바뀌는 정도이고 PCA는 축이 이렇게 방향이 완전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 외에는 SVD 방식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투영 결과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D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SVD로 얻은 게 X2D using SVD였고, 그 다음에 이제 PCA 사이클러 모듈을 가지고 얻은 게 X2D였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방향만 반대이고 어쨌든 그려지는 뭔가 특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투영 결과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방향성을 바꿔서 해보면 true가 나오고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SVD를 통해서 얻은 그런 두 가지의 주성분을 가지고 만들어진 X2D using SVD와 사이클론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의 특성을 반영한 뭐 그런 결과값이 방향만 반대이고 그려지는 형태는 동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VD랑 PCA를 사용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3디멘션이었는데 3디멘션을 2디멘션으로 바꿨죠. 근데 이 바꿔진 2디멘션을 다시 한번 3디멘션으로 바꿔본다. 복원을 하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PCA 이 라이브러리에서 인버스 트랜스폼이라는 그런 모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버스 트랜스폼을 X2D에 대해서 해서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원래 데이터셋, 원본 데이터셋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뭐 유사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복원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 그 오차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각 샘플별로 이제 우리가 얻은 그 3D로 복원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각 샘플별로 이제 원본 값을 뺀 다음에 그 오차를 제곱해서 더해서 평균을 내봅니다. 그게 오차도 다시 그 오차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차원이 있는 행렬에 대해서 두 개 차원으로 만들었고 그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오차가 이 정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VD 이제 요거는 이제 모듈을 사용해서 복원을 해본 거고 SVD 역변환 방식은 납프로덕트를 V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두 개의 주성분을 가지고 복원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는 PCA 그냥 모듈을 가지고 해준 거고 요거는 이제 SVD 우리 얻은 각각의 행렬들을 가지고 복원을 해준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복원을 해줄 때의 유의점은 이렇게 다 프로덕트를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꼭 이제 우리 평균값을 빼준 다음에 PCA처럼 그 0으로 이제 0점 조절을 하고 돌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평균값을 빼주는 작업을 더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평균값을 뺀 값과 그 우리 얻은 inverse using SVD를 두 개를 비교를 해주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주면 true로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A에서 한 거는 뭔가 오차가 있었는데 얘는 오차 없이 좀 잘 복원이 되었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A 객체를 사용해서 개선된 주성분을 실제로 참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두 개의 주성분이 사용된 걸 볼 수 있죠? 얘랑 이제 또 우리 아까 얻었던 두 개의 주성분 얘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그래서 한번 값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바로 있었네요. 이렇게 얻은 값과 이렇게 얻은 값 보면은 동일한데 부호만 반대이다. 즉 축이 뒤집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된 분산의 비율인데요. 음,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총 특성이 지금 계속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만들어둔 데이터셋은 60개의 샘플에 대해서 3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2개의 특성으로 차원 축소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차원을 축소하게 되면 당연히 그 마지막 그
주성분이 가지고 있던 우리 세 개의 주성분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마지막 주성분이 가지고 있던 정보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정보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무시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제대로 된 분산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구해 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그 두 개의 주성분은 얼만큼의 분산, 얼만큼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사이클론 굉장히 대담하죠. 그 사이클론에서 Explained Variance Ratio라는 요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각 주성분별로 저장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해보면은 첫 번째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0.84 정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0.14, 한 15% 정도 가지고 있다. 15% 정도의 분산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우리가 값이 다 나와 있어서 해주면서 왔더니 음, 모두 실행을 해볼게요. 어쨌든 실행이 되는 동안 우리는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의 비율을 받고 그래서 첫 번째 차원이 84.2%의 분산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는 14.6%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84.2 더하기 14.6 해서 100%에서 빼보면 1.1%를 잃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1에서 PCA Explained Variance Ratio에서 sum 우리가 실제 사용한 그 주성분에 대해서 그 레이티오를 더해서 빼면 1.1%가 이제 잃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산을 요만큼 잃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VD 방식을 사용했을 때 분산의 비율도 한번 우리 얻어봐야겠죠. 요거는 PCA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얘는 그러면 에러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얻었던 그 시그마 벡터를 제곱해서 더한 값들, 분모를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분모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 S 벡터의 제곱, 그래서 제곱해서 더한 값 분의 각각을 제곱한 값,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에 대해서 나눠줘서 비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84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146, 그 다음에 마지막도 0.01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과정인데요. 요거를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그냥 쭉쭉쭉 넘어가서 결과를 보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 3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성분을 얻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주성분을 가지고 평면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 보시면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가장 주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는 요거에 이제 90도 이제 겹쳐진 요렇게가 얻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 90도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요렇게 얻어진 그 각 샘플들에 대해서 요 방향성이 제일 요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게 가장 이제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그려진
이렇게 그려진 요 평면을 가지고 투영을 해본 값을 우리가 얻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하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90도 맞죠? 원래 이제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90도로 얻어지게 되죠. 90도로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분포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로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투영된 것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주성분 이제 방향성과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저희가 만들어둔 데이터에서 임의로 만들어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사실 그 사인과 코사인 등등을 사용해가지고 3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찍히게 되는 거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PC와 SVD를 활용해가지고 차원 축소를 해서 어떤 식으로 주성분이 그려지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다른 데이터셋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좀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셋인데 지금 사용할 데이터셋은 스위스 롤 데이터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한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생겼죠. 롤케이크처럼 생겼죠. 요 롤케이크처럼 생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롤 데이터셋을 이제 사이클론 데이터셋에서 불러오게 되고 요거는 특성이 3개인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샘플을 1000개 정도 뽑아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아까 만든 데이터셋을 실제로 그래프로 플랫해 보였을 때는 이렇게 됐었고 지금은 이렇게 플랫을 해봤는데 음, 여기서 또 X값과 T값이 따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 T값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계속 하게 될 건데 여기서 한번 코드를 가지고 X로 출력을 해보고 근데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다 실행을 해뒀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요새부터 한번 실행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행 시간이 걸리네요. 아무튼 돌아가는 걸 기다리는 동안 조금 다른 설명을 해보자면 요거를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 지금 뭔가 오류가 나서 요거에 돌아가는 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코드를 좀 더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투영시켜서 한 것과 펼쳐놓은 것 두 개를 여기서 우리가 얻은 t값을 가지고 이 t값을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 인덱스를 t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t값을 반영해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그냥 단순히 요 x1, x2 행렬에 이제 투영을 시킨 거 하고 이 t값을 반영해서 요 커지는 값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번째 t값을 반영한 게 훨씬 잘 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잘 펼쳤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주성분 분석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돌아왔는지 한번 볼게요. 불러왔네요. 그래서 X를 뽑아보면 우리가 1000개의 샘플을 만들었고 3개의 요 행들이 1000개가 있는 거고 3개의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T도 한번 뽑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1차원 배열인 것 같죠? 그래서 T를 뽑아보면은 1000개가 나오게 된다. 그 각 샘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덱스 값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결정 경계를 뽑아볼 거예요. 결정 경계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여기서는 총 두 가지 방식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순히, 데이터셋에 대해서, 요 스위스 롤에 대해서, 요 x 값이 5가 넘어가면은 이제 양성으로, 그 다음에 5가 넘어가지 않으면 음성으로 분류하는 그런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각 t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4를 해준 다음에 얘를 2보다 얘를 2에 곱한 값이 x의 첫 번째 행보다 크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분류 결정 관계를 만들어 준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이런 평면을 가지고 이 평면에 즉 x1이 5에 대해서 크다라고 하면 색칠을 칠해주고 뭐 양성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음성으로 분류하게 되면 얘를 펼쳐봤을 때 잘 모르겠죠? 이게 뭔지 이렇게 결정 관계를 하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t값을 가지고 t값이 뭐 t값에서 마이너스를 4를 뺀 다음에 곱하기 2한 값이 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성 음성을 분류를 해주게 됐고 이때 그려지는 결정 경계가 이러하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결정 경계를 잘 설정을 해서 이제 그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영할 부분 공간을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PC를 가지고 얻은 내용에 대해서 각 주성분이 얼마 정도의 분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 코드, 아까 만든 데이터셋에서처럼 어떤 두 개의 주성분을 선택을 할 건데, 선택된 두 개의 주성분이 가지고 있는 평면, 그 평면을 투영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투영된 평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들이 찍히게 되고 이 점들이 찍힌 것의 분산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C1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C1에서 90도로 직교하는 C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것들은 뭐냐면 각 주성분들이 포함하고 있는 분산의 정도이다. 그래서 이 C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산이 크게 표현이 되게 되고 C2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성분에 대해 성분은 더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이게 이 정도의 분산을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만든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위스 롤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거냐면 손글씨 데이터인 엠리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784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즉 특성이 784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셋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 784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픽셀을 사용할 건지, 어떠한 특성을 사용할 건지를 정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게. 그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오게 됐고, 그 다음으로는 얘를 트레인과 테스트셋으로 스플릿을 할 거고, 이제 x 값이 데이터고 타겟 값을 y로 잡은 다음에 각각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모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었고요. 나눠 줬고, 그 다음에 PCA라는 모델을 불러와서 얘를 모델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fit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는 몇 개의 성분을 선택할지를 설정을 해줬었죠. 근데 여기서는 설정을 하고 있지 않네요. 그 이유는 784개의 엠니스 데이터가 784개 굉장히 큰 그런 특성을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가 아래서 정해주는 게 몇 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어디서 설정을 해줬었지?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쵸? n components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성분의 개수를 지정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주성분의 개수를 components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몇 개를 선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기값은 있어야겠죠. 내가 어느 걸 기준으로 선정을 할 건지를 정해줄 건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각 주성분들에 대해서 각 주성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산의 비율이 있죠. 그 분산의 비율을 계속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순서대로 소팅이 되는데 그 높은 순서대로 소팅이 된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팅이 된 첫 번째 주성분에 대해서의 분산의 비율,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된 거에 대해서 분산의 비율, 각 그 분산의 비율들을 더해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게 뭐 50%의 분산의 비율이 담겨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30%의 분산의 비율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거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50 더하기 30이니까 80%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값들을 계속 더해줘서 이 값이 95%가 넘어갔을 때, 즉 이 각 주성분들을 합쳤을 때의 주성분을 사용했을 때의 그 정보의 비율이 95%를 넘어갈 때를 우리가 찾아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컴썸이 그 밸런시어스 레이티오를 계속해서 더해줬을 때 그 값이 95% 이상을 유지를 할 경우를 이런 식으로 뽑아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784개에서 154개 정도가 선택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D 값이 선택된 주성분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이 분산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최적점으로 정해줄 건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산이 각 다이멘션에 대해서 0에서부터 1로 근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95% 정도 이상이면은 그때 이제 정보값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요게 엘보고 요제소점이 구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컴포넌트를 우리가 아까 2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퍼센트지, 그 정보의 퍼센트지로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해줘도 바로 이제 95%가 되는 지점 기준으로 이제 그 컴포넌트들의 주성분의 개수를 저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reduced 에 이제 fit transform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면은 컴포넌트의 개수가 154개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분산을 더했을 때 0.95, 95%를 넘는다라고 우리가 확인까지 해봤어요.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스위스 롤케이크 데이터 가지고 이런 식으로 PC 뽑아본 다음에 어떻게 투영이 되고 그려지는지 주성분들이 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주성분들이 포함하고 있는 분산의 비율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엠리스트 데이터 가지고는 이제 적절한 차원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n 컴포넌트로 실제 성분의 개수를 우리가 정수값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정보, 분산의 비율 정도를 지정을 해서 넣어줘서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차원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A를 압축을 하기 위해서 PCA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아까 얻은 게 n 컴포넌트 값이 154개였어요. 그래서 그 154개의 n 컴포넌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PCA 모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fit transform을 하고 이 recovered를 그러니까 inverse transform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복원을 한 건데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와 784개 중에서 154개의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얻은 다음에 걔를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다시 복원했을 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잘 뽑힌다. 뭐 크게 차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특성을 뽑은 다음에 얘를 다시 복원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차원 축소한 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PCA 이제 모듈을 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해봤어요. 그리고 PCA 같은 경우에는 랜덤 PCA라는 게 있는데, 랜덤 PCA는 사실 PCA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데이터 양이 엄청 커지면, 예를 들어서 피처 개수가 몇만 개가 넘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좀 커지게 되면, 이거를 돌리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때 얘를 조금 더 확률적인 방법으로 랜덤하게, 조금 더 빠르게 특성을 찾아주는 게 이제 랜덤 PCA이고, 그거 말고는 이제 점진점 픽시가 있어요. 이거는 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배치 사이즈로 쪼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돌려보고 저장하고 돌려보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큰 데이터를 활용할 때 잘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 인크리멘트 PCA를 사용해서 그 recovered 된 값을 가지고 인버스를 해서 압축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압축을 다시 인버스를 해서 봤을 때는 뭐 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셋이 좀 클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 PCA도 했고 그 다음에 점진적 PCA도 했죠. 두 가지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평균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 평균은 동일하게 나온다. 하지만 완벽하게 결과가 동일하진 않다. 그 두 가지 PC 방법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되게 훌륭하게 근사치를 제공을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점진적 PCA가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좀 빠르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 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과제가 주어졌죠? 그 과제에 대해서도 배치 셀렉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시게 될 건데 그 데이터가 너무 크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는 뭐 점진적 PCA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민맵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시간 복잡도인데 그 점진적 PCA와 랜덤 PCA 그 다음에 일반 PCA 시간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컴포넌츠가 두 개가 있었을 때 주성분을 두 개를 했을 때는 뭐 일반 PCA가 14.9초 그 다음에 점진적 PCA가 21.4초 그 다음에 그냥 일반 PC 마지막이 랜덤 PCA네요. 랜덤 PCA가 3.5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츠가 늘어났을 때 어,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하는 게 그 메모리 할당 때문에 이제 쪼개서 하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는 오히려 음, 여러 번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걸릴 수 있는데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조금 더 학습을 잘한다. 어, 학습을 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학습을 할 수 있다. 메모리가 큰 경우에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실행 시간 빨라진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죄송해요. 다시 정정을 하면 실행 시간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서 큰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로 쪼개서 압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데이터셋 샘플 수를 바꿔가면서 일반 PC랑 랜덤 PC 비교해 본 건데 타임 컴플렉시티가 랜덤 PC랑 PC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됐고
그래서 랜덤 PCA와 PCA 차이 비교해보면 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다음에는 커널 PCA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SVD를 사용을 해가지고 SVD랑 SVM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커널 트릭이 있었죠. 그 커널 트릭은 고차원으로 데이터셋을 옮기지 않지만 마치 고차원으로 데이터셋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트릭이 커널을 사용한 효과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스위스 롤, 아까 봤던 그 스위스 롤처럼 생긴, 롤케이크처럼 생긴 데이터셋을 활용해가지고 커널 PCA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PCA도 디컴포지션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모듈이고요. 이때 커널을 RBF로 설정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을 시켜본 코드입니다. 요거는. 근데 우리는 각 커널들을 좀 달리하면서 얘네들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커널을 리니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RBF가 있고, 이런 시그모이드, 요 세 가지 커널을 활용해가지고 모델을 저장을 한 다음에 요거를 플롯을 해보면, 리니어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형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RBF 커널은 잘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그려지는 게 좀 달라서 그렇지, RBF 커널을 사용해도 사실 잘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 시그모이드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뭐 매개 변수 값들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커널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차이를 가지면서 이제 PCA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는 뭐 복원을 했을 때 복원이 어떻게 되는지인데 여기 잘 안 그려져가지고 지금 근데 복원이 실제로는 이제 좀 잘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코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커널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커널 PC를 사용할 때는 커널 선택을 하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얻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리드 설치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커널 선택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커널 선택하냐라고 보면은 분류가 가장 잘 되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타겟 값이 있죠. 그 타겟 값을 가지고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가장 분류가 잘 되는 커널이 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항상 하던 그 그리드 설치를 가지고 이제 할 거다. 그래서 뭐 n 컴포넌트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서 PCA를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고 해서 이 결과값이 얼마나 잘 분류가 되는지 그때 이제 커널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리드 서치로 베스트 파라미터들을 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널을 선택을 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뽑힌 게 이런 거고 실제 트랜스폼을 했을 때 그때 에러 레이트를 구해서 에러 레이트가 최소가 되는 것을 선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널과 하이퍼 파라미터는 선정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LLE 같은 경우에는 지역 리니어 임베딩 이렇게 지역 선형 임베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매니폴드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를 해서 모듈을 사용할 수 있고요. 주성분을 웨이크 스위스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특성이 있으니까 주성분 2개를 동일하게 뽑고 그 다음에 로컬 리니어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이웃을 고려한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웃을 몇 개 설정한 건지를 정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트랜스폼을 해서 x 리듀스드 값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LLE를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된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게 뭐 PC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축소 기법들이 있어요. 뭐 MDS, 아이소맵, 그 다음에 테스닉 이렇게 테스닉, 그 다음에 리니어 디크리먼트 애널리시스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 테스닉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풋해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출력을 해보는 과정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은 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PC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정규분포, 균등분포로 0에서 1까지의 실수를 했고 그 다음에 3차원 데이터로 만들어줘서
60개의 샘플을 가진 데이터를 만들어줬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SVD 분해 방식, 실제로 SVD 분해를 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사이클런 모듈에서 제공하는 PCA 두 가지를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에러도 구해보고 뭐 결과도 보고 그다음에 실제 주성분 그런 행렬들도 살펴보고 비교를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해봤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비교가 굉장히 비슷했다,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각 분산이 어떻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산에서 가지는 주성분의 값은 무엇인지 이게 방향이 문제인 건지 그려지는 모습이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트리스롤 데이터를 가지고도 동일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가지고 PC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결정 경계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는 차원수가 굉장히 많을 때 어떻게 적절한 차원수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분산들을 이렇게 실제로 출력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분산을 가질 수 있도록 원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차원을 선택하는 과정을 해봤고, 마지막이 아니죠. 압축을 위한 PCA도 해보고 실제로 이 PCA를 가지고 복원도 해보고 점진적 PCA와 랜덤 PCA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의 시간 복잡도를 비교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널 PCA를 가지고 다양한 커널을 이용해가지고 PCA를 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로 이제 다양한 또 다른 축소 기법들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제를 진행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차원 축소를 해보시고 실제로 이제 저희 데이터셋이 굉장히 자원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차원 축소를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 잘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 아니면 뭐 문자도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